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터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10시 55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 시간 좀 늦어졌는데요. 시장 상황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늦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놓쳐버리면 배가 고파버리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5월달부터 6월달, 7월달, 8월달 넘어오면서 어떤 과정을 또 겪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도 우리가 5월, 6월, 7월 오면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과 합산하고요.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것들 합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해보시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계좌는 개선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처럼 우리가 장이 조용히 들어왔을 때 무조건 도망가는 것들이 아니라 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그 시점을 기다려주는 것들이죠. 나쁜 것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만들어내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손절 같은 건 잘 안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또 걸맞은 또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내공이 좀 많이 강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략은 좀 다르게 가져갈 거예요. 내년도에는 조금 장이 안 좋다 생각을 하면 일부 손절도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다이나믹하게 해나가면 또 2025년도나 2026년도, 2027년도 뭐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조정이 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6월 달에 경험하신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요.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주가 변동폭이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예를 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공이 엄청 쌓여져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경력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그 재미도 솔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기다리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저도 모든 종목을 갖다 빨리빨리 살려내고 싶은데 다 어떻게 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항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같이 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머니케어 뉴스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케어맨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아플 때 그걸 케어링 하는 거, 그거를 갖다 또 포커스를 두는 머니케어 뉴스의 그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강조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즐겨나갈 수 있는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3만 9천 원인데 제가 오늘 25만 원 넘어가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빨아 보니까 25만 원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26만 원 정도 넘어가서 딱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승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장착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1선 윗단으로다가 안착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린 대로다만 해석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본다고요? 예, 바로 이 자리예요. 별로 크게 의견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만 보고 하시면 돼요. 요게 발표가 터질 때 요 구간 진입은 뭘로 할 거라고요? 예, 자사주 관련된 부분하고요. 주주환원 정책 이 부분이 발표가 나올 때 상당히 시장에서는 땡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드리블 갈 거예요. 근데 뭐 종목별 비중 대형주지만 10%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또 드리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SK 스퀘어를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드리블 할 수 있는 여력, 이처럼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 관련된 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잖아요. 우리는 말이에요.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지만 하락을 할 때도 여기 엄청나게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먹었다 이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꽤 많이 수익 냈어요. 여러분들 저 하락한 것만큼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다 냈어요. 하락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는 머니케어 뉴스를 싫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케어맨 클럽 회원 목표가 300명인데요. 300명 빨리 가야 된다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자, 이거는 삼성전자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진폭이 좀 크고요. 삼성전자 하락하면 얘도 같이 하락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 올라가면 이유도 없이 얘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증설 포인트가 있을 때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뭐 증설 포인트가 항상 이루어지는 건 캐펙스 비즈니스가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어때요? 삼성전자 차트하고 딱 겹쳐놔 보세요. 그럼 베타 지수가 얘가 한 2 정도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5% 오르잖아요. 그럼 얘는 한 10% 정도 움직이는 그런 스펙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도 당연히 더블로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폭이 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거래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 뭐 베타지수 2배인 거, 1.5배인 거 이런 것들 거래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익 IPS 같은 경우 10% 이상이면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높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 요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 들어오면 어차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코스닥 종목이나 조금 중소형주 거래할 때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저렇게 단기 거래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맛에 또 이거 하는 거니까 그런 매물대는 항상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급 평단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도 타임, 매도 시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주가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또 언제 또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매물이 많이 터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뭐 AI가 대신 뭐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식에 성공하지 못해요. 뭐 2% 3% 뛰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AI로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뭐냐 프로그램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제가 9월부터는 홍보를 좀 많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뭐 얘도 빈 공간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쳐주면 좋겠는데 오늘 시그널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잡혀주면 뭐 한 번 정도 윗단이 또 남아있어요. 여기 220의 이동평선 윗단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오늘 저거기까지 쳐주면 땡큐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 그냥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하락할 때가 더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맨날 5만 원이에요. 조금 비쌀 때 5만 5천 원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머티리얼즈, 뭐,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계좌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정리하고 나면 계좌에 또 마이너스 시키고 그러니까 또 놀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그죠? 무상증약에 100주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실제로는 200주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100주만 계좌에 있던 걸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정리한 거 나머지 100주가 어떻게 돼요? 예, 8월 18일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때까지 이 주가가 버텨만 주면 내 수익은 얼마겠어요? 대략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70에서 80%, 8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누기 2 하면 여러분들 수익률은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되는 날 여러분들 저는 뭐 뒤도 안 보고 수익 실현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냥 모쪼록 예를 들어서 저 자리에서 기다려 주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이 4만 원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4만 5천 원. 그걸 우리가 알잖아. 4만 5천 원 윗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물은 들어올 게 아니고 기관 애들도 저기서 뭐 지금 2분 BEP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줄 거예요. 저거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리겠지. 얼마만큼 더 먹고 싶게 해서 최소 15%더 올리겠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4만 5천 원과 5만 원 정도 사이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이게 또 헷갈리시는 분이 항상 계셔서 제가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은 이제 우리가 조선주 관련된 부분은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정리를 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해서 HD 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잘 수익 내고 나왔고 HD 현대중공업 또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가 경쟁력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등락을 해도 우린 껐떡 없어. 그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평단 조절 해오면서 드리블 해온 것들,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버텨서 남은 건 뭐예요? 위로 밀어 올리는 것밖에 더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그죠? 전방업체들이 뭡니까? 그 공급을 좀 뒤로 밀어달라 그래가지고 2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고 3분기 실적 반영된다고 이번에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 버텨줘야지.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우리가 뭐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겠지 뭐 나쁜 내용 나오겠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아마 우리 트럼프님께서는 많이 똥줄이 타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넴텍 같은 경우 드디어 상승을 하다가 또 추가로 우리가 매수한 가격까지 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눌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여기가 이제 요 자리거든요. 얘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21일병이 며칠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히냐 안 잡히냐가 중요한데 저 8,000원에서 8,5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것들은 시그널 1번이 들어왔는데 빈공가까지 세게 치고 들어왔어요. 1번이 상당히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순수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6,000원 정도 수준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9,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얼마 정도 상승한 거예요? 약 4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시그널이 40%라는 건 2번 시그널은 여러분 엘리어 파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해 보셨잖아요. 2번 파동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8,500원 정도 선에서 자리 잡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 30%업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타겟팅이 딱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계산해 온 가격은 1,5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산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급 평단기 제가 평균 매수 단가 다 돌려봤는데요. 우리가 1,500원 정도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들고 있는 게 거기도 저게 평균가더라고. 신기하게 제가 계산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아래쪽에서 좀 더 내려가고 뭐 8,000원 정도에서 잡으면 우리가 평단가가 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9,000원 정도 맞추고 1,500원이면 오히려 15% 정도 수익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계산을 또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거 스몰캡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뭡니까? 요즘 폴더폰 잘 팔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아주 파이팅 넘치게 만들어 줘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인상을 안 했더라고요. 메모리 생산하는데 뭐 까이 거면 좀 까지면 어때? 다른데 워낙 비싸게 팔고 있는데 그러나 애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이쪽 뭐 애플도 폴더폰 나오는 건 맞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겹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제가 볼 때 긍정적일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이넴텍이 제가 있는 폴더폰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리면 뭐 일단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여러분 제가 풍문에 들은 소식이에요. 팩트가 명확한 이런 건 뭐 다 풍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원전 수주가 임박했다 뭐 이런 뉴스가 저는 제 귀엔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셨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수급이 눌리지는 않아요. 저 자리에서 저 정도로 다 버텨주고 있는 보통 원래 이론적으로는 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횡보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HD 현대건설기계 진행할 때 이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예를 들면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원래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만 원대에 있는 거 10만 원 초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봤던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실적 대비해서 그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수급은요, 웬만해서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나쁜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저 자리에서 막 산다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외국인하고 기관놈들이,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겠어요. 조금 더 눌리면 혹시라도 뭐 매크로가 악화되거나 뭐 이번에 뭐 CPI 좀 안 좋아서 뭐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게 나와서 조금 눌리죠. 10만 원짜리 오잖아요. 저는 비중 60%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평단 조금 더 낮추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쟁력 확보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어떤 놈들이 매수하는지. 그 놈들이 보통 놈들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독한 놈들입니다. 그 독한 놈들이 한다는 건 주가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름없다라고 저는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제는 뭐 1번 시그널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가겠다. 나 이제 좀 움직일 거야 하반기에. 원래 사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 찬바람이 불면 주가가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봄바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겨울바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그죠 뭐라 그러나 그 봄에 부는 바람이 뭐라고 합니까? 꽃샘추위 그때쯤 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여기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가죠 말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때가 좀 미친 거죠. 우리 이때 거래를 안 했잖아요.
저는 미친 것의 거래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 밸류로 뭐 그렇고 밸류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사실 뭐 실적 뭐 있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은 그래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을 거다. 저는 최근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는 아니고 저는 한 3개 정도 잡아야 된다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년도에 또 중장기적인 거 하나 우리가 원하던 수익 농협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정도 잡아서 가는 걸로. 당연히 중장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성 SDI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요거 둘 중에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고체가 있으니까 얘도 하나 좀 있고, 그렇게 하면 적정하게 우리가 기본 포트폴리오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가세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안 하거든요. BHI, 예,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그널 들어왔고, 60일 이평까지 올라왔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S&T 에너지 거래해 보신 분이면 충분히 알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산에너비트가 가스 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 수주받고 있는데 아직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포인트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배열 회수 보일러 관련된 부분에서는 BHI가 뒷단에서 열심히 어떻게 돼요. 그죠? 만들어줘야 돼요. EPS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요 자리가 딱 그어지면 이제부터 이제 매물대 시작하는 자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냐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 한 것들이 이 회사가 나빠서 하라 그랬나? 진짜 환장을 하는 거죠. 미친 거예요. 이게 조금.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갈 때도 좀 미쳤지만 내려올 때도 미쳤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죠? 몹쓸 우리 좀비 투자자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버텨보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예, 물론 우리가 포트폴리오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에 따르면 수익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일도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예, 6만, 5천 원 얼마잖아요. 제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윗단으로 갈 것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수급이 상당히 좋아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요거 눌림 들어온 데서 이런 평단 조절할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못 가잖아. 한 번에 여기까지 몰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이 원래 에너지가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조금 좀 더 기다려주면서 평단가 낮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는 10만 8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낮춰드리는 거 어디까지 본다고 했어요? 예, 지난번에 평단 계산기가 다 돌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8만 5천 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긴 이 자리, 요 자리. 다음번 눌린 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서 CPI 지수가 좀 잘 안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9월 달에 또 눌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띄워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살리느냐고 여기서 뭐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에너지를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살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 단기간은 우리가 이거 BEP에 딱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곧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아주 강한 시그널은 아닌데 이렇게 좀 붙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좀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위로 올라왔다 해도 아래로 붙으니까 예, 그런 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빈 공간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빈 공간 내부로 둬도 우리 평단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 종목 갖고 뭐 비입해서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한 어디가 적정한 타임에 현금 우리가 많이 보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우리가 18일부터 9월 우리 둘째 주 가는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요동치는 변수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선 우리가 포인트가 들어올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도 지금 25,000원짜리에서는 평단 조절 못해요. 22,000원에서는 해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니까 이렇게 하나씩 둘씩 풀어 나갑시다, 여러분. 항상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상 여러분들 글쎄요. 장이 안 좋아졌을 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밤잠 설치지도 마시고. 다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신뢰성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 채널, 머니큐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평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주식은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손실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불안한 투자는 이제 끝.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이 함께합니다. 밀착 실시간 케어로 시장 변동성 완벽 대비, 맞춤 포트폴리오 관리로 선순환 투자로 안정적 운용. 종목 대응 걱정 없이 평생 웃으며 즐기는 재테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자산을 키워가세요.